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마 예전의 생존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취와 성공의 경험, 이게 모으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1억을 모으라는 건 자본주의 게임의 입장권을 얻으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1억이 모이면 가능성이 확 늘어나거든요. 나이마다 망하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본 게임은 결국 회사 밖에서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쯤 끝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마 예전의 생존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물가가 불안정하고 돈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집값은 항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만 있으면 안 망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IMF 이후로도 직장이 평생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월급보다는 자산을 믿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걸 다들 체감했을 거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제도적으로도 집 중심이에요. 세금이나 청약, 대출, 복지까지 다 집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집이 있어야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나긴 할까요? 불패라는 표현은 양극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라질 것이라고 봐요. 강남 불패나 서울 불패라면 몰라도 지방은 불패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지역들도 많죠. 인구도 줄고 집 지을 땅도 많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일자리랑 교육, 교통이 몰려 있어서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 불패 시대는 끝났지만 입지 불패 시대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제는 진짜로 어디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부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1억만 모아봐라. 1억 의미 없다. 뭐가 맞는 걸까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1억만 모아봐라 라는 입장이라서 반대 입장은 별로 들어보지 못하긴 했는데 그것도 알고리즘이겠죠.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시대와 시각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1억만 모아봐라 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취와 성공의 경험. 이게 모으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습관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돈에 관심을 갖고 소비를 절제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하면서 감각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렵게 아끼고 모은 그 성공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1억을 모으라는 건 자본주의 게임의 입장권을 얻으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1억이 모이면 가능성이 확 늘어나거든요. 예컨대 수도권의 합리적 가격대 아파트의 청약이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를 낼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요. 1억이면 지방에 투자 가능한 좋은 단지들도 있기는 해요. 물론 요점은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ETF건 채권이건 소형 부동산이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1억 의미 없다는 말도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예전에 1억이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룸 전세도 빠듯하죠. 체감으로는 예전에 1억이 지금 3, 4천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1억은 목적지이지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 자체는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그걸 모으면서 결국 돈이 굴러가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과 경험이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게임을 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는 거니까요. 청년 세대가 재테크로 1억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청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건 수입이 적어서라기보다 돈의 흐름이 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장 분리하는 거. 그래서 생활비랑 고정비, 투자 저축, 뭐 여가 이렇게 4개만 나눠도 사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을 남기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 3천만 원까지는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투자보다는 확실한 저축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월 150 정도씩 모으면 2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절약보다는 이제 구독,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만 줄여도 월 30만 원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10%의 투자 수익률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10%를 절약하는 것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넘으면 투자를 해서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억을 주수입으로만 모으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는 소액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즘의 환경에서는 가급적 한 채를 하더라도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컨텐츠가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시대라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비롯한 SNS에 보면 무료 강의도 많잖아요. 뭐든 들어보시고 나와 맞는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그리고 스레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구매 대행이나 공간 대여, 에어비앤비,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1억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투자 습관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마다 망하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20대에는 한 방을 너무 노려요. 주변에서 코인으로 몇천 벌었다더라,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하면 바로 뛰어들죠. 근데 정작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 카톡방 정보 믿고 올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돈을 버는 게 목표라기보다 배우는 게 목표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동안에 계속 평생에 거쳐서 투자를 해나가야 하니까 속도에만 집착하다가 원금부터 날리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20대에는 젊은 혈기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시간 자산이 가장 많은 나이대니까 그 많은 시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 40대는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연봉도 좀 생기고 신용도 괜찮으니까 대출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레버리지로 인생을 당겨야 해라고 착각하는데 문제는 현금 흐름을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빌릴 수 있다고 감당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연끌도 그래서 금리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고, 투자에 있어 레버리지는 어찌 보면 필수인데 감당 가능한 수준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퇴직금으로 무언가 본인이 잘 모르는 대상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퇴직 이후의 삶은 퇴직하기 훨씬 전부터, 가급적이면 최소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회사에만 올인하면서 살다가 막상 퇴직할 때 되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퇴직금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치킨집 차리고 편의점 차리고 탕후루집 차리고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상가에,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에, 심지어 분양형 호텔에까지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진짜 위험한 행동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퇴직금을 사용하세요. 퇴직금은 정말 퇴직 이후 내 최후의 보루인 거거든요. 자산을 불리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단계, 모으는 단계, 불리는 단계, 지키는 단계. 근데 또 이게 얼추 연령대랑 맞아 떨어집니다. 20, 30대에는 돈을 좀 벌고 모으는 단계일 거고요. 40, 50대는 돈을 불려야 될 거고 60대 이상은 돈을 지키는 단계. 그렇게 구분해서 좀 개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강점은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게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사실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 12살인가에 투자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후회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꾸준히 들일 수만 있다면 자산은 무럭무럭 자라기 마련이거든요. 어디에 투자하건 간에, 부동산에 투자하건 미국 주식에 투자하건 간에 시간을 먹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세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실을 깨닫기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소위 놀고 먹고 청춘을 즐기고 하는데 좀 많이 관심이 있고는 한데 사실은 그 안에서 조금만 일찍 깨달으면, 조금만 일찍 투자하고 조금만 자본주의 생리를 좀 빨리 깨닫는다면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자산이 엄청나게 어마무지한 거라서, 저라면 사실은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은 부동산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방에 가면 막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을 들여서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아파트 한 채, 두 채, 여러 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취득세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라고 한다면 사실 모아놓은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물려주지 않고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까지는 모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조금 더 빨리 굴러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라면은 네,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급쟁이들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주의, 노동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적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합니다만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을 사서 내가 투자한 대상이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굴러가면서 자산을 불려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걸 인식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너무 흔한 이야기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목매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죠. 회사의 인정에, 타이틀에 스스로를 갈아넣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고 진급을 빨리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은 내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동시에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내가 투자로 실패해도 내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긴 하죠. 그 직장에서의 노동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면 안 되고 타인의 인정에 너무 목매어서도 안 되고 얼마 가지도 않을 타이틀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본 게임은 결국 회사 밖에서 해야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최연소 팀장보다 서울에 집을 가진 만년 대리가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식이 자리 잡히고 나면 자연스레 본 게임을 공부해야겠죠. 주식이면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공부하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부업이나 부가세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당연히 그 대상에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나가는 것이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식토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PD님께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을 부동산 하락론자로 지내다가 뒤늦게 각성해서 부동산에 눈을 뜨고 부동산 공부하면서 또 자본주의의 생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렇게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7년 가까이를 지내왔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부동산이라는 무기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외에도 돈 버는 일에는 뭐든 관심이 많습니다. 전 신사임당 채널 운영자로 유명한 주원규 PD님이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했죠.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 지식토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본주의 게임에서 나름의 무기를 장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